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박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전주에서 발생한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짚어봐야 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주 자임 추모공원 이야기인데요. 현재 전주 자임 추모공원에는 약 1,800여 개의 유골이 안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과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족들이 고인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방선거 직전에 정상화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고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고 또 유족들은 어떤 아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 함께 모셨는데요. 먼저 유족분들 대표에서 유가족협의회 송인현 대표님 그리고 임상면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정 패널이시죠.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네. 김노현 작가 자리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유가족을 대표해서 두 분 함께 하셨는데 먼저 송인현 대표님 지금 두 분께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좀 함께 해주셨을 텐데 어떤 분을 지금 추모공원에 모시고 계신지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자임 추모공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떠나 보낸 사람입니다. 저랑 동갑인 그 친구를 16살에 만났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는 동안 그 고운 몸에 성한 곳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예쁜 나이에서부터 마지막 떠나는 참혹한 그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고통 끝에 세상의 짐을 내려놓은 아내가 그저 세상 편하게 영면하길 바랄 뿐인데 어쩌다 이토록 차가운 분쟁의 구렁텅이에 갇히게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죄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네. 네. 우리 송인현 유가족협의회 대표님이셨고 우리 임상면 스님은 아드님이 네, 저는 딸입니다. 따님이 네. 저희 딸이 제가 이제 인도라는 회사에 가서 해외 사업부에서 근무를 할 때 2021년 2월 달에 이제 2월 5일 날 느닷없이 이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동생이 죽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알아보니 이제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좀 결혼 실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비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인도 가기 전에 다시 이제 그래도 이제 저도 나이가 70대인데 그 조강지처가 그래도 역시 낫다라고 해서 그쪽 사돈 바깥 사돈하고 좀 만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네. 2차 결합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불과 뭐 2년도 못 살고 또 다시 이혼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 자식도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자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비관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2월 5일 날 이제 자기 집에서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또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때가 이제 또 코로나 시절이라 2021년. 예, 네. 아주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절이라 제가 나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익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여기 자임이라는 데서 와서 네. 뭐 현금을 주면 50%를 깎아주겠다는 등 해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그 어려운 상황에 등기 등본이나 이런 거는 뭐 뛰어볼 뭐 엄두는 못 냈고요. 또 저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실제 이제 와서 보니 시설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2월 18일 날 제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딸한테 가서 이렇게 보니 시설이 뭐 상당히 좋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비결이 터져서 우리 딸을 거기 있는데 뭐 안타깝죠. 그래서 뭐 우리 손자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거기에 네. 딸은 중학교 2학년인데 근데 지 그렇게, 엄마가 네. 엄마가 이제 작년에 우리도 이제 한번 그 5월 달인가 작년 5월 달인가 경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는 왔었는데 네. 저희 집사람 앞으로 돼 있으니까 집사람한테 음. 왔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뭐 저기하게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뭐 금방 해결이 된다고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는데 7월 달에 이제 그 손자가 방학이 돼서 이제 오니까 중학교도 들어갔고 그러니 엄마한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네. 7월 달에 가서 보니 가니까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뛰어다녀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송 대표도 그러고 또 염 대표라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이제 현재까지 1인 시위를 하고 현재 이런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아내와 딸을 가슴에 묻으면서 이제 이 추모공원에서 그 사실은 이제 유족이 고인의 존엄과 그다음에 유족의 추모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죠. 계셨는데 예, 뜬금없이 좀 그러한 통지들이 오고 예, 예. 실제 찾아보니까 시설은 폐쇄되어 있고 좀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일들을 좀 겪으면서 이제 천막 시도 이렇게 나섰다고 좀 들었거든요. 도청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시위를 하고 계시다 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저도 네. 지금 현재 집사람이 있습니다. 도청 앞에 지금 집사람은 거기 있고 음,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참석을 했고. 네. 지금 송윤현 대표님 네. 그 전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그 고인분들은 1,800기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피해 금액은 3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가족들이 분양했던 분양 대금, 관리 대금, 그리고 그 공사에 참여했던 그 공사업체에서 받아간 대금, 그리고 선분양이라는 장사시설에는 그 특별한 그 제도가 그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저것 다 추정하면 3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3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800명이 그렇죠. 네.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추모관에는 1,800명의 그 살아있던 삶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이 그 고인을 기리는 네. 그런 공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25년 5월부터 저희들이 알기는 물론 뭐 2017년부터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수면 위에 2025년 5월부터 이게 발생이 됐고요. 그때 시설이 한번 폐쇄가 됐었죠? 그렇죠. 3주 정도, 20일 정도, 정확히 20일 시설 폐쇄가 됐었고요. 어떠한 연락도 없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네. 그냥 폐쇄가 됐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추모관이라는 시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인께서 평안한 영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슬픔을 딛고 온전히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됩니다. 이런 신성한 곳에서 이런 문제가 1년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임상윤 선생님이 이걸 처음 이런 상황을 접한 게 작년 202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네. 그러면 우리 송인현 네. 대표님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네. 했고요. 저는 와이프를 보내고 나서 추모관을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갔던 것 같습니다. 애써 가지는 않고요. 제 하는 일이 돌아다니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근처에 가면 삥 돌아서 그냥 눈인사 한번 하고 오고 음, 뭐 미련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서 안부 한번 전하고 삶이 힘들었을 때는 그냥 가서 딸 흉도 좀 보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 그냥 방앗간처럼 네. 그렇게 들렸던 곳인데 비슷한 시기였을 겁니다. 네. 갑자기 추모관 앞에
온갖 현수막과 혐오스러운 물건들이 방치가 되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시설 폐쇄가 됐었고, 네. 이를 지자체에다 알렸지만 그들은 민간 기업의 분쟁이라며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고 방치, 음. 방임, 방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2025년의 일이었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사회에서 한참 논란이 되면서 지난 지방선거 네. 직전이었나요? 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문제가 좀 해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인 거죠, 현재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언론에서는 그 지방선거 훨씬 이전부터 자임추모관 완전 정상화 해결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가까운 분들조차도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축하해, 거기 해결됐다면서, 그동안 고생했네, 이런 말씀을 통화로 많이 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게 뭔 소린데, 우리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래? 그러면은 다 그렇게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최근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참여해서 지금 임시 개방을 이룬 상태고요. 네. 그 점은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행정은 민간 분쟁이니 우리가 해줄 게 없다, 그리고 자임 추모관 같은 선례,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을 뺐었지만, 올 12월까지 전주시가 임시 정상화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올해 12월까지만 유지되는 임시 봉합일 뿐입니다. 참고로 평일에는 노인 인력이 2명씩 3시간 3교대로 평일을 맡고 있고요. 주말은 그 예전에 자임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직원이 그 임시 근로자로 채용되어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 폐쇄 상태가 전주시의 개입으로 임시 개방 네. 형태, 네. 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또 문제점이, 네. 올 12월이 지나면 또 아무런 안전 대책이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작년 5월과 올 1월 추모관이 완전히 폐쇄되었던 그 끔찍한 악몽이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전북 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공직자 후보자님들께 저희가 그 공식 질의서를 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보면 한 분 빼고 모든 후보자한테 공식 질의서를 전달해서 회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모두들 이 자임 사태는 명백한 행정의 책임이다, 전수조사 후 전면 재점검하겠다, 네. 공언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고요.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전주시,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 자임이 대한민국 장사시설 시스템에 민낯을 보여준 총체적 부실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두 분 중에 현재 그 자임 추모군의 이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과 운영권이 나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네.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추모관 같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나라에서 정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유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행정이 철저히 검증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지금 현재 소유권과 운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두 업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 두 업체를 무허가 업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추모관을 운영할 정상적인 법적 자격이 둘 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곳은 자본 잠식 상태로 실제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업체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는 재단법인 취소, 음. 허가 절차를 지금 받고 있고요. 다른 한 곳은 경매를 통해 그 부동산만 취득을 했습니다. 네. 이게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장사법상 유고를 모시는 봉안시설 운영 자격까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는 기본 요건을 충족할 시 행정청에서 허가를 하고 그 허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 그 행정에서 재단법인 불허를 계속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재단법인 자임이라는 곳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운영권을 갖고 있고 네. 그러나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봉안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영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자임과 영치산이 서로 소유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 네,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족들은 추모권 자체로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제가 한번 네. 더 정리를 하면 네. 자임은 허가가 남아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재단법인 자임. 네. 네. 근데 내 건물이 아닌 거고요. 영지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내 거지만 네. 허가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 싸움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법적 싸움은 다툼은 그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네. 다만 1800기의 유골이 모셔진 이 거대한 시설이 이렇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기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 임상면 선생님 처음에 이 시설을 그 선택을 하실 때 그때도 좀 이런 상황이었어요? 혹시 이런 지금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인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뭐 당시 없었지만 이제 집사람이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직접 그 자임 직원이 와서 그 익산 장례식장 직원이 와서 영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금을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 뭐 위치도 좋은 자리로 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바로 현금을 드렸는가 보더라고요. 네. 뭐 영수증도 없이 뭐 이렇게 이제 드리고 이제 우리 딸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뭐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지금 가장 저는 뭐 영시산도 그렇고 자임도 그렇고 더 서운한 거는 저는 행정이라고 봐요. 행정. 자기네들이 어떤 법에 의한 어떤 건물을 승인을 해주고 허가를 내줬을 때는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여건을 갖췄는지 살피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니까. 허가를 내줬으면 네.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지고 아까도 뭐 퇴직자들이 뭐 퇴직을 했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후임자가. 당시 허가 당시에 그렇죠. 담당 직원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예, 지금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러면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서 전임 시장이고 도지사가 계속 인수를 받아서 그걸 왔어야 되는데 네. 일반 기업체도 저도 기업체를 43년을 다니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저도 임원도 하고 다 하면서 제 후임자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원단위 같은 거 다 계산을 해서 부족한 거 얼마 부족하고 반가이 시켜줘라 해서 다 그런 부분을 해주는데 하물며 이 나라에서 주는 세금으로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노임을 타먹는 공무원들이 그런 허무맹랑한 원인이나 되고 이유나 되고 네. 해명이나 하고 이건 도저히 행정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적으로 네. 이 도나 시에서 영치산하고 자임은 차후 문제고 그 사람들 여기서 허가를 안 내줬으면 그 사람들도 못 왔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유족들로서는 사실은 지자체, 정부, 국가에서 허가한 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네. 우리는 우리 딸을 거기 갖다 넣어놨는데 내가 그걸 못 본다? 이건 행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죠. 어떤 이유든 간에. 대표님 뭐 유족들이 네. 그래서 뭐 행정을 향해서도 많이 요구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자임 홈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이 허가한 추모관 그리고 대한민국이 허가한 추모관. 네. 정확히 말하면 전라북도가 허가한 추모관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라는 이런 비슷한 문구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든 분양을 많이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 든든한 문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당연히 허가했으니까 관리 음. 감독을 해야 하는 공익시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안전할 거라고 당연히 믿었었고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도청에 시청에 그때 당시 자임추모관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네. 아마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획득한 자료보다도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더 허접한 자료들만 저희한테 정보 공개를 해주세요. 음. 그 어떠한 문건도 없고요. 그 어떠한 협의 문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보면 저희도 언제 가족을 보낼 준비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추모관에 이렇게 모시는 게 일반적인 건데 누가 추모관이 재무가 건전한지 허가를 잘 받았는지 허가 받았던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음. 뭐 등기부 등본은 멀쩡한지 뭐 토지는 멀쩡한지 이런 법인의 허가 구조나 관계, 운영권까지 이런 거를 누가 신경을 쓰고 추모관을 들어간단 말입니까? 네. 그냥 행정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을 하고 믿고 가는 거죠. 지금 유족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게 시작부터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허가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시설이었고요. 당연히 유족으로서는 뭐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없는 네. 거였고 갑자기 추모시설이 폐쇄됐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서 혼란에 휩싸였고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행정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그건 민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다.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두 분 패널 분들 문지연 처장님, 네. 예, 좀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같은 마음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지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에 아까 말했던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그거에 따른 안전장치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지자체장들이 후보자 시절부터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은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부터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양한 방식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식 안에서 전수조사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구조를 개편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저는 대중교통도요. 버스도 민간이 운영해요. 근데 그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담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맥락에서 공공성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여기에서 역할의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좀 전 답을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좀 이것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김노인 작가,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자료도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만 이런가? 이렇게 네. 허술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했다고 하면 여기만 이런가? 여기만 이럴까? 이거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법인 아까 이제 자꾸 여러 이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자임이라는 것도 나오고 영추산이라는 것도 나오고 들으시는 분들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법인이라고 하는 곳의 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그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줄 때 살펴본 내용들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어떤 부분을 좀 잘못 생각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 허가를 해준 공무원 자체가 어떤 오해를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허가를 내준 건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더 대표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예. 대한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그 어떠한 저희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간의 협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가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네. 문제가 좀 있었다고 유가족들은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허가가 이루어졌느냐, 네. 자료 공개를 전혀 안 해요. 저희가 정보 공개를 시청이나 도청에 청구를 했을 때 A4지 한 10쪽 분량 정도의 자료만 그 제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은 이미 다 저한테 있던 자료들이고요.
제가 일반인이어서 공무원이 아니어서 허가 당시에 그 절차나 그 협력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없는 그런 자료가 필요한 건데 그런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료 하더라고요.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어요? 자료를 통해서 보고 싶었었던 거. 저는 네. 왜 이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더군다나 왜 자격이 없는 이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제가 그냥 네.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자임은 불교 종교 시설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 시설의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음, 이들은 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 56개 정도의 추모관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이 자임만 빼고 다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네. 도청으로 말하면 고령친화 정책과 소속에서 관여를 하는데 유독 자임만 얘네만 문체부 소속이에요. 종교 시설에서 원래 장사 시설을 어디에서 관할하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게 돼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있습니다. 되는데 네, 여기는 실질적으로 장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관할하고 맞습니다. 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종교 시설로 재단법인을 설립받은 거는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수많은 허가받은 사업 중에서 유독 추모관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체부에서는 이게 그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타당한 거니 음, 얘네들이 과연 추모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니 이렇게 그 어떠한 문건이나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건의 문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 하거나 혹은 고령친화 정책과하고 유산관리과에서 협력이 아예 없었거나 네. 혹은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지금 됩니다.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장사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 설치가 네. 그걸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문체부에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 시설 말고 다른 사업 목표를 갖고 있는 법인으로 네. 신청 설립이 이루어졌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부터 자격이 있었던 법인이냐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나. 또 몇 가지를 네.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 자임이 최초의 대복전 아바따라 가야 재단법인 자임 주식회사 메모리얼 파크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의 여러 가지 명칭을 바꿔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최초 자본금 5천억짜리 회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증액을 해서 2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5천만 원. 5천만. 5천만 원.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2억짜리 소규모인 법인이 이 큰 추모관을 과연 어떻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자임에는 그 봉안당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법상 근저당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여기를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채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채권으로 잡아놨는데 장사법상 채권을 가진 재단법인은 추모관 시설을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애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이 아니고 네. 장사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법들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청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 제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뭐를 요구하든지 어떠한 행정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자임과 그다음에 영치산 간의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애초에 허가 당시부터 노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법인 설립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이 봉안당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 시설과 관련해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애초에 허가가 안 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허가가 났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들이 계속 네.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또 여기서 네. 또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있어요? 네. 불교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그 종교인이나 가족들만 분양을 해야 되는 곳인데 시설 이용자가 네. 근데 자임의 한때는 기독교관이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불교법인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추모관에
기독교관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임이 그때 한참 기독교관이 저희 일반 시민들한테 되게 호응을 얻었던 때예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기독교관을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음. 저 또한 기독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 자임을 선택을 해서 네. 기독교관의 와이프를 모셔놨고요. 음. 또 한 가지 종교 법인은 이 모든 거를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다 감수한다고 해도 최고 5,000기까지만 봉안 시설을 증축을 할 수 있는데 2017년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경매가 개시가 되고 2024년에는 완전히 소유권이 변경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3,700기 시설 허가를 받은 자임이 6,200기로 갑자기 증설이 돼요. 아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시설 확충 허가가 네. 났다. 이게 대한민국이 정한 기본적인 법조차도 이 자임한테는 프리패스이지 않았나. 왜 이래야 되는지 저희는 도무지 너무 이해가 할 수가 궁금하네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는 자임에 모셔진 유골이 370기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발생한 2017년 이후에 2019년에는 430기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1,800기예요. 심지어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자임 1층 봉안당이 내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정하기 하건대 200기 이상의 새로운 고인이 모셔져 있고요. 네. 도대체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양보를 한다고 해도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최초의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지적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관에 지금 아내분을 와이프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계시고 선생님은 그러면 따님은- 일반입니다. 일반관도 있고 기독교관 있고 네. 그 불교관도 있습니까? 불교관은 없습니다. 불교관은 없어요, 정작. 불교관은 분양이 잘 안 돼서 경제성이 네. 없었나 봅니다. 어쨌든 좀 이런 상황도 좀 정상적이진 않고 더 중요한 그러니까요. 것은 지금 2011년 허가가 되고 2016년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그렇죠. 2017년부터 사실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네. 오히려 봉안 네. 시설은 네. 더욱더 그러니까 늘어나는 그렇죠. 허가는 늘어나는 네. 이게 처음에 네. 아까 김노인 이게 작가.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인가 봐요. 이 분야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언뜻 드는 그냥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들어봐서는 네. 처음 자본금이 아까 5천만 원이요? 네. 이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지금은 2억으로 법인법이 좀 변경이 된 건데 그때 당시는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캐시카우 산업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추모관에는 이권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 많이 힘 있는 분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저희 그 장사업계에서 추모관은 허가가 받기가 어렵지 네. 허가를 받고 나면 이게 음. 무한대로 네. 평생 큰 네.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도 이게 고인을 모시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 허가가 안 그러니까 네. 허가가 이미 예를 네. 들어 수목장을 그분은 알아보셨는데 수목장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모시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다른 쪽으로 모신 네.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업은 일단 시작을 해놓더라고요. 그분들이. 네네 우선 그 자리는 다 마련을 해놓는데 맞습니다. 허가는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네. 근데 허가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걸 믿고 네. 있는 건가 싶어요. 네. 그 사업자들은 네네 결국엔 해줘야 되는 일인 건가요? 어쨌든 이게 지금 진짜.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이권이 개입한 사업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허가 과정이 그렇게 네. 녹록하지는 않은데 비해서 네. 이 자임의 사례는 굉장히 부실한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이루어졌고 네. 그 위에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고 네. 현재는 이제 앞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족들의 추모권 자체가 네. 제한되는 상황, 네. 임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행정을 향해서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져라.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분 지금 나와 계신데 얼마나 네, 답답하세요. 임성근 선생님 뭐 행정에 좀 이런 질문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행정에서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한 거는 없고요. 네. 뭐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유가족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리 두 대표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제 대표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네. 드리면 네. 금방도 행정의 허가한 과정에 대해서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농반 진반으로 자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행정에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그럼 나한테 재단법인을 허가해줘라. 그럼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관리하겠다. 네. 나 돈은 없지만 네. 뭐 2억 정도는 나는 끌어올 수 있으니까 네. 나한테 허가를 내주면 내가 관리할게 라고 이렇게 뭐 칭얼댔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네. 적법한 절차와 거기에 음. 안내되는 모든 과정을 다 준수해야 된다. 네. 네. 바꿔 말하면 너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준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네. 일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족 측에서. 네. 네, 이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네. 그 이후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제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 네. 그 전에 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아까 말씀 이어서 하면 행정이 허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허가에 대한 권력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게 저희는 마땅하다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사법에는 행정이 허가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적극 관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문제를 처음으로 돌아가면 자임은 종교법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조차 거기서부터 다 피해갔어요. 비켜가는 거죠. 요리조리. 네.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내가 5,000기가 아닌 6,000기를 증설을 해도 그 어떠한 제약도 받은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는 내가 가진 봉안당이 경매에 넘어갔음에도 이거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원래 봉안당 시설이 경매에 넘어갈 때는 주무관청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얘네는 종교법인이에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법인은.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넘 진짜. 동안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참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족들이 수많은 시간 쓰면서 비용 쓰면서 이 뜨거운 날에 땀 뻘뻘 흘리고 그 추운 두 번의 겨울을 지내면서도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에서 저희가 릴레이 1인 시위한 지가 58주가 됐어요. 네. 시청에서 시위한 지가 지금 21주 차가 됐고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누가 저한테 좀 제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장사법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유가족.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여기 보면은 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어. 상여 시위도 하고 상경 시위도 하고 수많은 정치인을 만나보고 행정관 미팅을 하고 그리고 막 저희 유가족들 지치지 말라고 저희끼리 놀기도 하고 막 촛불 문화제도 하고 뭐 지금 여기 보면 이 짜잘한 글씨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거든요. 왜 그럼에도 행정이나 정치에서는 왜 아무런 답변이 없는지 왜 자꾸 무책임한 그런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지 누가 제발 저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저 알아먹게끔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저도 평범한 일상으로 제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하나이의 아빠로서 네.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체력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소유권 다툼을 두고서는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허가라든지 관리 감독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이렇게 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문재인 처장님 네. 좀 이런 지자체
아니, 저도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우선은 네. 그 양쪽 뭐 관리 체계가 두 재단인지 아무튼요. 네. 싸우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음. 모든 법망을 다 지금 피해가는 게 종교시설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 뭔가 뭐 이권 다툼, 민간의 음. 분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보여지는 건데 있는데 실은 그 파고 보면 제 그 모든 걸 다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에 대한 저는 도에다 아니면 국가에다가 이거가 이 종교시설이 음. 추모관을 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하는 걸 다시 되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은 그냥 그 두 분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물어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추모관을 하면은 지금 안 되는데 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대로 돌려놓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유가족 분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제 시간에 내가 원할 때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는 욕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나는 해결이 안 되는 건지 하나랑 그다음에 도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종교시설이 이거를 허가 내준 이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 담당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해요. 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이유가 없으면 전 안 된다고 봐지는 거여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허가 과정이라든지 그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감사도 좀 필요하면 네. 진행을 해야 되고요. 명확하게 그 잘잘못도 좀 네. 따져야 되고. 이게 제가 그 네. 대표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유가족협의회가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뭐 정치권이라든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또는 뭐 행정에 관계되신 분들이 보시면서도 내용을 속속들이 잘 모르면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지금 워낙 복잡해서.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분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분이 정치인이셨는데 실은 이렇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적 시각으로 보시다가 직접 대표님 가서 만나면서 그때서야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그쵸. 내용을 좀 가까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금방 네. 말씀하신 행정분들도 마찬가지고 정치분도 마찬가지인 게 뭐 하시는 일이 워낙 많고 공사 다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뼛속까지 깊숙이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양파도 아니고 계속 뭐가 나와요. 저는 지금 1년 넘게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루 자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진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것만 계속 팔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군가가 정권을 휘두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라도 네. 했으면 좋겠는 그랬으면 거죠.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1시간 예정을 하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대책, 해법에 대한 이야기도 한 20여 분 남았는데 네.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파헤쳐 봐야 되겠지만 당장 좀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전에 송인현 대표님 뭐 장사시설 안심관리조례 뭐 이런 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게 저희가 이제 행정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정치가 해야 된다고 믿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 계속 노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관심 있는 정치권에서 문의를 많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 국회법이나 지방 조례 등을 건의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 단 하나도 없고요.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가 활동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 대한민국 장사 시설에 있어서 자인 같은 사례가 없어요. 총체적인 부실과 그리고 이런 선례조차 없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만의 일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일이고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추모관이 무너지고 저희처럼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해도 진짜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않을 만큼의 총체적인 부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임이 마지막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네. 제2의 자임은 없도록 누군가께서 분명히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하신 부분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이렇게 그냥 감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누구의 민간 기업의 뭐 재산을 뺏자는 것도 아니고요. 네. 행정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의 추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인데 일단 지금 전주시가 지금 어찌 됐든 임시로, 네. 임시로 참여를 하고 유가족의 출입과 추모권을 임시로 보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상황. 네. 1단계로는 긴급 공공관리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제3의 전문 기관이나 뭐 시설공단 뭐 이런 전문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임시 전문 관리 주체가 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소유권과 운영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기존 유가족의 권리를 승계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체가 확립하도록 승인하는 그정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소유권 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임과 영치산 사이에.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네. 일단 이 추모 시설을 이용하시는 유가족들 또 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긴급 공공관리 시설 지정 네. 이게 1번이다.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이게 장사법이 제도적인 공백이 너무 커요. 네. 이게 어떤 범주가가 그러더라고요. 법은 항상 현실을 한참 뒤따라간다고. 네. 그리고 우리 같은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후에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행에 있는 장사법, 행정법, 뭐 공익법, 뭐 민법, 심지어는 관습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법들을 저는 죄송합니다만 법조인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에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이 모든 법들을 다 통틀어서 한다고 하면 유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조문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한테 매일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근데 그 토시 하나 해석의 그 방법이 차이가 달라서 행정하고 저희하고 항상 싸우는 건데 저희는 어떻게든 마음만 있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해결을 하는 데는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이다.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누군가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 그런 요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죄송합니다. 민간 분쟁으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자인 같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긴급 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것조차다 불가하다. 이게 정치인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심지어는 신문에 방송에도 많이 났었고요. 긴급 관리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전주시 전북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든 1800기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멀쩡히 추모를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안전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답변은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올 12월까지는 전주시가 좀 개입을 해서 임시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것 자체도 올 12월이 지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되게 유족 지금 측에서는 이것을 긴급 공공관리 시설로 지정을 해서 네. 그렇게 관리 상태를 연장하자. 어쨌든 이게 공공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자 이런 요구이신 거고. 근데 행정은 우리가 여기와 관련한 뚜렷한 권한이 없다. 네. 규정이 없다. 네.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반문하죠. 네. 추모관 이렇게 문제가 터졌는데 자 이렇게 행정이 관여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전 반문을 해요. 항상. 그러면 추모관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절대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소인현 대표님
과 그다음에 임상면 선생님 좀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임상면 선생님도 이제 이 공공관리 시설로 긴급 공공관리 시설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임시 관리자를 선임해서 그 임시 관리자에 의해서 이 시설이 좀 운영되는 좀 그런 것들을 함께 요구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임시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시설을 열고 닫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그렇죠. 됩니까? 그 네. 건물에 이제 유족들이 모셔 있는 그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온도잖아요. 그쵸. 이제 유골이 부패되거나 또 이렇게 분실되거나 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유족들이 왔을 때 또 청결 관리가 또 좀 유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그 건물 그 시설 관리만 되면 네. 그거는 뭐 관리는 그러니까요. 충분히 힘들지 않게 지금 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진짜 그 행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저는 네.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정도는. 네, 행정에서는 지금 여기 개입할 명분이 없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문제자님? 뭐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돈 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법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법을 또 적용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뭐 장사법하고 장사법이 적용 안 된다며요. 종교시설이어서 네, 막 맞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공공의 목적, 공공의 역할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거를 다시 풀어서 다시 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지금 지자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일부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권한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말씀만 들어보면은 일단 법적 권한과 관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나 규정이 뚜렷이 있다기보다는 네. 없습니다. 개입해야 법적으로 이런 권한이 있냐라고 하는 규정도 역시 명확히 있지는 없습니다. 않다.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김윤 네, 작가님. 저는 네. 이게 과연 나한테는 안 일어날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민간 관리를 행정 입장을 최대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어쨌든 인력이 투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예산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 또 워낙 또 이렇게 치열하게 분쟁이 있고 시끄러운 사안이고 네. 이래서 아니면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피한다고 또 더 이상 이렇게 회피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는데 저는 행정의 지금 관점이 후자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까딱 잘못 관여를 하게 되면 민간 분쟁에 대해서 덤탱이를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발언을 하자고 하면 최초에 누군가의 잘못을 밝혀내고 정상화를 가졌을 때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로 세금은 저희가 내는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인들도 한때는 전라북도 전주 시민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전주 시민이고 전라북도 도민이고 근데 먼저 가셨다고 해서 죽은 자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이렇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나 피해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으쌰으쌰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살기 좋은 나라 장사시설에 좋은 선례를 남긴 전주시 이렇게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시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긴급 공공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네. 이 공영화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임시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임시 조치를 말씀하고요. 네. 그 한때 공영화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던 네. 건 사실인데 네.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운영권을 공공이 환수 네. 행사하는 것을 공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지금 그 전에 네. 긴급 공공관리시설로 네. 지정을 해서 일단 우선은 관리를 일단은 그렇죠. 하자. 이 네. 요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민간 기업의 분쟁, 행정의 잘못, 난 모르겠어. 아무것도 잘 몰라. 네. 일단은 사태가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당장 그 사기업들의 쌈박질 덕분에 이렇게 전주 시민, 전북 도민 그리고 고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이 임시 관리자를 정확히 지정을 해서 일단은 야, 완전 정상화를 시키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나머지 것들은 차차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서 여쭤본 게 예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시설을 완전 공영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뭐 소유권 당연히 뭐 문제라든지 그러겠지만. 이런 것에 비용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네. 아니 긴급 시설로 지정해서 네. 이렇게 운영을 공공적으로 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 문제인가? 좀 지금 이런, 현재 네. 비용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월 한 500만 원 정도의 임시 관리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500만 원이 넘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저희가 전주시청 전북구청 앞마당을 네. 저희 집처럼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단체 행동도 하고 네. 매일 하루에 릴레이 시위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거는 아무리 내 집에 지나가는 뭐 유기견이 와서 쳐다보면 주인장은 당연히 나가보기 마련, 굳어보기 마련이거든요. 얘가 어디서 왔을까? 왜 왔을까? 집에 언제 갈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게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1년을 넘게 저희도 사람이 이렇게 막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억울하길래 네.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음. 지치지도 않고 행동을 하는지 한번 누군가는 살펴봐야 되지 네.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게 긴급 공공관리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이 민간 시설을 아예 공영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공영화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 당장의 문제부터 좀 해결해 해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행정층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태도로 좀 임하고 있다. 네. 좀 이런 상황까지 좀 짚어봤는데 좀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끝으로 네. 못하신 말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임상면 선생님 예, 오늘 방송을 저는 뭐- 통해서 네. 뭐 큰 거 안 바라고 저희들이 지금 자임이나 영치산이나 도나 시한테 저희들이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유족들은 우리 가족을 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보고 그러니까요. 추모할 수 있는 이런 권한만 주어지고 우리가 또 그동안에 해왔던 그대로만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 저희들은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뭐 도청에 가서 저 힘들게 저렇게 시위할 일도 아니고 시청에 가서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좀 도나 시에서 조금 더 좀 관심 갖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뭐 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벌써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뭐 그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까도 대표께서 얘기했지만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흉측한 일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거지 진짜 그거 뭐 일개 개개인만 이렇게 하면 바로 빼서 다른 데 이렇게 모시면 돼요. 그것이 뭐 쉬운 일인데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언제든 우리 딸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크게 네. 바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송인은 대표님. 네. 이 자리를 빌러 1년 넘도록 함께 버텨주신 자임 유가족 협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1,800기가 있지만 저희가 1,470명 정도의 위임장을 받아서 단체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싸운 덕분에 지지부진하던 지자체 임시 관리 참여라는 작은 진짜 전국적으로 없어요. 작은 선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틀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뵙고 싶다는 당연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장사시설의 유가족 보호 기준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정말 장한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김노현 작가님. 아, 네, 너무 끝으로 하실 가슴이 아파요, 진짜. 음. 얘기를 듣는데 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정말 귀를 좀 누군가 좀 잘 기울여 줘야 될 일이기도 한데, 아,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도 와서 굉장히 좀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긴 했지만, 아, 이거 해결이 되려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 정치적인 이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들거든요. 일면 왜냐면 이거 이제 이 일이 조금 해결 전 상황이 바로 이제 지방선거 이게 해결됐다라고 막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기도 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혹시나 그런 건가? 뭐 누군가 내가 나서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라고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건 또 그건 또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 바람도 좀 생기네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문전 처장님. 네, 저는 이제 아무튼 힘내서 같이 싸우는 거는 싸웠고요. 저는 정말 내가 원할 때 가서 마음 놓고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어쨌거나 전북도가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요.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봐요.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TF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전수조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아, 저희가 생각하는 전수조사는 음, 지금 전국적으로 700여 개의 추모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전라북도는 56개가 네. 있고 전주시에는 10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추모관을 조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연 그 추모관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가이드라인. 이 추모관이 과연 정상적인 추모관인지 장사법상 추모관을 공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추모관인지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지 중요한 개수와 맞아요. 일치 이런 거 말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걸 원합니다. 꼭 그거를 전북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보낸 유가족들이 언제든 고인을 찾아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 그 일상을 회복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지나친 걸까요? 우리 행정은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하루빨리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거침없는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